나갔으니까 유형 7부터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넓이에 대한 건 이어서 몇 개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 설명하도록 할 텐데 1023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랑 얘가 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해 4x 그래프가 있고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둘이 어떠한 교점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가 이루는 넓이를 반띵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대요. 그렇대. 그게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요. 그럼 반띵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 넓이가 이거 넓이는 쉽거든. 넓이 얼마예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저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에서 ax제곱 뺀 걸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얘랑 얘가 2배라 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야 이게? 이게 3분의 32니까 3분의 16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나누기 3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을 0과 알파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는 얘가 3분의 16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a를? 지금 a 여기 있는데 알파가 지금 2개나 있잖아. 그치? 맞아요? a 여기 있는데 알파 2개나 있잖아. 어떻게 구분해? 아니 어떻게 구해 a를?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찾아야 해. 어떻게 찾죠? 간단합니다. 알파의 정체를 가져오라는 거죠. 알파는 대입했을 때 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알파 제곱은 4알파라고 쓸 수 있고요. 난 이거랑 3분의 16은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1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의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그냥 알파예요. 대입하면 됩니다. 3분의 16은 마이너스 3분의 4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2알파 제곱이라 3분의 2알파 제곱이 16이라서 알파가 2루트 2가 되죠. 그럼 a 더하기 1 알파 제곱이 4알파라서 a 더하기 1은 8분의 8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되어서 a는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건 좀 어려운 아이디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를 직접 잡고 걔에 대한 방정식까지 하나 가져오면서 연립을 해야 되는 것이며 연립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많이 하는 가감법이 아니라 대입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된다는 면에서 그냥 어렵죠. (1028번도) 어려워요.
y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축과 둘러싼 부분의 넓이래요. a라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 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그럼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걸 어떻게 구하지? a가 움직이니까 넓이가 그때 달라지나 봐. a가 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a가 1에 가까우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야, 근데 이거랑 넓이 비슷해 보이지 않니? 그쵸? 그럼 넓이가 비슷한 게 반드시 a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최소라는 특수한 순간은 언제 생기겠어? 가운데겠지. 대칭이 된다는 거잖아. a가 어디에 있든 대칭성이 성립해서 이쪽에 있는 a 때랑 이쪽에 있는 a 때 넓이는 같습니다. 넓이라서 정적분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럼 이 대칭성이 깨지는 순간,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라고? a는 0이라고 답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정말 하나하나 해본다고 합시다. 자, 하나하나 해보죠.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는 얘를 그냥 적분합니다. 자, 근데 적분하려면 전개를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곱하는 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 a부터 1까지는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4분의 1 x 4제곱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x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ax 세제곱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ax를 a부터 1까지 자, 대입해서 빼줍니다. 대입합시다. a 대입하면요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2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라서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4분의 1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라서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앞에 거고요. 자,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4분의 1 a를 대입하면요 a 대입하면요 플러스 12분의 1 a 4제곱 그리고 2분의 1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 얘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요?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 세제곱 더하기 2a가 0인 거니까 a는 0이다.
이거 말고 더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아니라서 루트 3이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0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럴 것 같다라는 추측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 조금 길어지고요. 아마 내가 푸는 것보다 너가 푸는 건 좀 더 길겠지. 왜냐면 분수 계산이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y는 fx라는 게 있을 때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형태, 이게 y는 f 인버스 x입니다. 그래서 만약 fx와 f 인버스 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 x와 fx의 둘러싸인 부분의 2배 해주면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대칭인 상태니까. 이해가? 그래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a, b라는 여기의 넓이가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 그치? 여기 좌표를 c랑 여기 좌표를 d라고 할 때 즉 fa는 c고 fb는 d잖아. 그럼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 인버스 x dx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근데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야지 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 x세제곱 역함수 뭐야? 애매하죠. 애매하다고. 그치? 그래서 고민을 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얘의 넓이는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 얘의 역함수의 정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f 인버스 x를 옆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c, a랑 d, b를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c부터 d까지 적분한 게 뭐야? 얘잖아. 이거 뭐야? 노란색 똑같아 보이죠? y는 x 대칭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역함수가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는 원래 함수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자체를 정적분할 때는 우리가 원래 함수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다루어 주면 되고,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면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관련된 주제에 한번 풀어볼게요. 1032번. F2는 2고요. F6은 6이랍니다. 아, 2,2랑 6,6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아, y는 x. 위에 2,2랑 6,6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fx라는 애가 2부터 6까지만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진 게 fx인데, 문제에서 여기를 2부터 6까지 fx dx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걸 s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봐요. f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해달래.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건 뭐로 보자? 원래 함수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으로 보고 여기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노란색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답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 조그만 정사각형 하나 빼고요. 그리고 F의 정적분을 빼주면 딱 저 노란색 남겠죠. 얘 4고요. 이거 S가 있잖아. 그래서 32 빼기 S. 얘가 답입니다. 문제에서는 K-S의 K를 구해달라 했으니 K는 32가 되겠죠. 이어서 1035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인데 이거랑 역함수 f 인버스 x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y는 x와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랑 x가 같다라고 한다면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 y는 x를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져요? 이해 가요? 교점 0과 1인데 0의 제곱이잖아. 그쵸? 접하고 관통하는 애입니다. 오케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대칭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잖아. 접하고 하는 거면 12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그래서 최종적인 넓이는 6분의 1. 2배니까 위아래 맞죠?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넓이였습니다. 넓이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하나 설명합시다. 앞으로 넘어가죠. 앞에 개념 파트 다시 돌아가면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xt. 맞아요. 위치 x라는 게 있을 때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했죠? 속도가 돼요. 그런가요? 속도가 되죠. vt. 한 번 더 미분하면요. 가속도가 돼요. at. 근데 그럼 속도를 미분의 여기까지는 적분이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쌓으면 이제 위치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쵸?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수빈이가 지각을 했어요. 네, 연락을 했어. 수빈아, 너 어디 있니? 아, 저 지금 분속 100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속도 알려줬어. 그래. 그러면은 한 3분이면 도착하겠지? 3분 뒤 전화했어. 수빈아, 아직도 분속 100m니? 네. 어디니? 분속 100m 움직였으면 몇 미터 움직인 거야? 300m 움직였잖아. 그래서 어디야? 어디야? 말을 못해. 왜?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속도 쌓아봤자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움직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위치를 알지 못해요. 처음 출발 위치를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빈이한테 물어봤더니 뭐래? 아직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대. 아니 그게 말이 돼? 분속 100m를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일 수가 있어? 어떻게? 갔다 온 거야. 아씨, 책을 놓고 왔네. 저 집에 갔다 왔으면은 3분 동안 300m 움직여 봤자 제자리일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 속도를 정적분해 봤자 적분해서 알 수 있는 건 인테그랄 v dt 이거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쓰죠. 적분 인테그랄 v t dt 얘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위치 변화량입니다. 만약에 위치를 알고 싶으면 플러스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수빈이가 움직인 위치는 얼마큼 변했어? 변하지 않았죠. 왜 그래? 정적분의 결과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하지만 수빈이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고 움직였으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 거리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거리는 얼마였어? 아까대로 말하면 300m겠죠. 그래서 거리,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은 또한 다르다는 거야.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했어. 그럼 몇 걸음 움직였어? 2걸음 움직였지. 이게 내가 움직인 거리야. 하지만 위치 변화는 없어.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상쇄돼서, 그렇죠? 이 위치 변화가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움직인 거리는 하지만 상쇄되지 않죠.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흔적을 남기니까. 그래서 얘는 속력이 뭐야? 절대값 V죠. 맞아요? 얘를 적분했을 때, 즉 인테그랄 0부터 인테그랄 절대값 VT를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절대값을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다. 그래서 거리는 사실 뭐랑 관련됐다? 그래프상에서 넓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넓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만 속도를 적분해봤자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 위치 변화량만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위치가 나온다. 그래서 V를 적분한 건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은 절대값 V, 즉 속력을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으로 맞닿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세 문제 다루고 끝냅시다. 자, 1041번. A가 P 지점을 지나서 16m/s로 달리고 있대요. A라는 애는 속도가 얼마? 16으로 달리고 있답니다.
이때 B라는 애는 A가 지난 지 2초 후에 출발한대요. 그래서 ET 플러스 2로 움직인대요. T초 후에. ET 플러스 2. 출발이 2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T초 동안 움직였지. 맞아? B는 T초 동안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A는 몇 초 움직였어요? 맞아요. T 플러스 2초까지 움직인 거죠. 그럼 둘이 만났다라고 했어요. 만났다라는 건 뭔 말이야? 위치가 같다는 거죠. 출발 위치는 둘 다 P였기 때문에 위치가 같다는 건 그냥 정적분 값이 같다는 겁니다. 즉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얘 넓이 16T 더하기 32. 얘 넓이 물론 정적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뭐 넓이 구하죠. 2T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T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4T 빼기 32가 0이라서 인수분해하면 T가 16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만들어지겠고요. 내가 찾는 건 16초 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 47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속도 그래프에 이게. 근데 이제 배가 뭉 하고 출발해서 속도가 0이었다가 뭉 출발해서 이렇게 슝 빠르게 하다가 이제 또 멈춰야 되니까 슝 속도 줄여서 멈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움직인 거리는 말했다시피 넓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건 사실 뭐를 알아야 돼요? 최고차는 개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식을 씁니다. 식 어떻게 써요? VT는 최고차는 개수 A에 T 곱하기 T-2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V에다 10을 대입한 값이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 A가 10이다. A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넓이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10분의 1 곱하기 20의 세제곱 3분의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053번. 계속 말했듯이 거리는 넓이고요. 정적분값, 즉 함수값의 합은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를 보면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A, B, C, D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0부터 A까지 VT DT는 A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 뭔 말이냐면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넓이로 보면 A, B, C, D라고 할 때 A가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자, 이때 문제에서 이어서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는 인테그랄 A, B부터 D까지 VT, DT가 되고요. A부터 B까지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절대값이니까 A 더하기 B죠? 이게 C 빼기 D랑 같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취급한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 0부터 B까지 VTT, B부터 D까지 절대값 VTDT. 0부터 B까지라는 건 A-B죠. 그게 C 플러스 D랑 같냐는 질문이고요. 당연히 맞죠. 왜? 마이너스 B 이항하면 첫 번째 되잖아요. 그쵸? 니은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운동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3번 바뀌었대. 뭔 말이에요? 부호가 3번 바뀌었냐고. 눈으로 봐라. 1번, 2번, 3번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디귿 0부터 B까지 VTDT가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더하기 B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가 됩니다. 0부터 B까지라는 것은 A 빼기 B고요. A부터 B까지라는 건 마이너스 B죠. 이거 그냥 B죠. 절대값이니까. B부터 D까지 또 절대값이죠. 그럼 더하기 C 더하기 D. 당연히 다르죠. 그럼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여기 빼기 B까지 있으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리을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 원점 지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위치 변화량이 0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원점이란 건 제자리잖아. 제자리 되려면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정적분에서 0 될 수 있어? 즉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빼기 D 하면 이거 0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택도 없죠. A는 이미 B 더하기 C 더하기 D라서 이거 이렇게 해봤자 2C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D가 리얼 틀렸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